별 하면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흥미로운 별나라 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와, 너무 재밌다. 별 보러 가자.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수지 씨가 지금 감성이 너무 충만해서 저희가 지금 좀 괜찮으세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열렬한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실수한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말아주시면 그러면 저와 함께 떠나보는 별나라 여행을 해보기 전에 옛날부터 별이라는 말을 써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별이 무엇인지 행성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단지 별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별은 그냥 하늘에 뭐든지 반짝이고 있는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들이 있었을 거고 또 다음 날 보면 위치가 바뀌는 달처럼 위치가 바뀌는 별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이라고 해서 항성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행성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날마다 움직이는 위치가 바뀐다 해서 행성이라는 말을 지었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별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자면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즉 항성이라는 말, 제 이름과 같은, 제 활동명과 같은 항성만이 과학적인 의미에서는 별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서 사실 스스로 빛을 내는 거는 뭐가 있죠? 태양. 그렇죠. 우리 태양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오직 태양밖에 없는데 그 외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이런 것들을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행성이구나 이거. 근데 쌤, 행성들도 밤에 저희가 눈으로 보면은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지 않아요? 맞아요. 어떤 행성들은 태양빛이 반사되어서 빛나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고 있지는 않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석 같다. 나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거 돈가스 튀긴 거 가까이 찍으면 저렇게 나온다고. 한 부분을 가까이 찍으면 저렇게 나온다고 이게. 우와, 그거 냄비 탄 거 아니었습니까? 냄비였나?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냄비 탄 거 확대하면. 와, 존경해요. 예. 저도 이거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때는 어디 한번 들어보자. 저는 이게 별이 아니라 은하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역시 슈카님 예.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은하? 여기에는 별이 거의 찍혀 있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전부 은하입니다. 은하. 그런데 이 은하 사진 하나에 지금 45,000여 개의 은하가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은하 사진은 정말 우리가 이 손끝에 모래 하나를 올려놓았을 때 그 정도의 영역의 사진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전체를 본 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영역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활한 존재가 우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서로 밀접한 관계거든요. 코스모스로 유명한 칼 세이건의 말, 우리는 모두 별의 자손이다. 별의 자손이다. 사실 제가 천문학을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것도 다 이 말 때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전부 별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별에서요? 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로 우리 몸들이 그다음에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뜻인데요.
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망원경. 그렇죠. 망원경이에요. 제임스 웹 저희가 배웠었거든요. 네,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2021년 크리스마스 때 제임스 웹이 본격적으로 우주에 떠나가고 불과 1년 만에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그동안 궁금해했던 사진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야, 저것도 은하야? 예쁜데요? 파도 같아. 타란툴라 거미구나. 멋있다. 거미성. 우와, 미쳤다. 진짜 저 가운데 저건 뭐야? 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어떻게 저거. 오. 진짜 예쁘다. 우와. 신기하다. 저 혼자 저렇게 외롭게. 제임스 웹 너무 외로워 보인다. 너무 외롭죠. 선생님 근데 다 너무 멋진 그림처럼 보여가지고 맞아요. 찍으면 저렇게 칼라로 알록달록 저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은 흑백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주의 대부분의 사진은 흑백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하고 관측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입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색깔을 임의대로 입히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거일 거다. 네, 카테고리를 정한 다음에 사진을 만들면 저런 식의 아름다운 사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박이네. 확실히 이게 뭔가 지난번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주망원경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버블 망원경. 허블박스 없습니다. 네, 허블 우주망원경이 있죠.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금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50만 번 이상의 관측을 수행을 했고요. 야. 그 허블 관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된 논문만 19,000개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를 잇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미 1년 만에 지금 나온 관측 결과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셔서 그 크기를 가늠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보여요?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보자. 그래도 뭐 요정? 모터바타 하나 정도는 되겠지 모터보트 않을까요? 하나 정도. 예. 그래도 뭔가 엄청 우주를 관찰해야 되니까 약간 KBS 방송국 하나 정도 되지 않아요? 방송국이 몇백 미터짜리가 된다고요? 그건 안 돼요? 그게 63빌딩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안 돼요? 놀려요. 아직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테니스장 어? 네, 하나의 크기 정도 됩니다. 인류가 쏘아 올린 우주 망원경 중에서 가장 큰 크기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 근데 쌤 중요한 거는 이 찍는 저 렌즈라고 해야 되나요? 저 커다란 저 황금색 저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거울이 정말 크면 클수록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크면 클수록 멀리 볼 수 있죠. 저 부분을 주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크기가 6.8m나 됩니다. 한 개가요? 전체 크기가.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2.5m였거든요.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의 약 2배가 넘는 크기라고 볼 수 있고 거울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들어오는 빛도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많은 빛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멀리까지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일단 또 멀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구로부터 한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150만 킬로미터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아, 모르겠어요. 왜 화를 내요? 어머니 여행 오시더니 화가 느리셨어요. 피곤하시거든요. 아니, 짐작이 안 가서. 150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먼 거리냐 하면은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가 한 10,000km가 조금 넘거든요. 그 거리를
15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야. 근데 그 거리를 한 달 만에 이동을 해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을 관측을 하기 때문에 더 먼 우주를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여러분들 안개 가득한 또는 화재 현장 같은 데 가보시면은 화재 현장 소방관들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인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끔 적외선, 네. 연기 가득한 곳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원리로 제임스 웹도 이 성운 속에 뚫어서 우주 먼지, 그러니까 성운에 있는 우주 먼지 속을 뚫어서 관측하는 게 가능합니다. 와. 쌤이 처음에 우리는 별의 자녀다, 별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에 관한 대답은 사실은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들에 있어요. 적어도 10배 가까이 큰 별들에 있는데 여러분들 초신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큰 별이 죽어가는 과정은 작은 별과는 조금은 다르거든요.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까지는 맞아요. 네. 크게 부풀어 올랐다가 작은 별은 수축해서 작아지지만 큰 별은 완전히 점점 작아지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어머. 그 폭발을 하는 순간이 바로 초신성이고 폭발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로 막 날아오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원소들이 바로 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별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초신성이 폭발할 때 다 나가면서 그 금속 성분들이 원소들이 다 모이면서 우리 지구를 만들어내고 우리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칼 선생님께서 우린 다 모두 별의 자녀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신 거군요. 네.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제임스 웹이나 아니면은 뭐 전에 했던 허블이나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의 자손이 되게 한 그 초신성 네. 분명히 관측한 뭐 사진이나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네. 인류가 우리 은하 내에서 우리 은하에서 발생한 초신성을 관측한 거는 사실 1600년대가 마지막이에요. 1600년대.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또 기록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조선왕조실록에 네. 초신성이 관측된 기록이 너무나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네, 1604년 10월 13일 기록에 따르면은 밤 일경에 객성이 미수 10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북극성과는 110도의 위치였다. 형체는 세성보다 작고 황적색이었으며 움직였다는 거죠. 네. 객성이라는 거는 손님 객자. 그리고 별성자죠. 원래는 없었던 별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너무 상세하게 10도라든지 110도라든지 그러네요. 이런 위치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로? 관측을 진행을 했던 거죠. 아니, 우리 400년 전에 저 정도까지의 실력이 됐던 거예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천문 관측 기술은 전 세계와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우위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가 갑자기. 너무 자랑스럽네요. 멋있다. 그렇죠. 재미있는 거는 지금도 수명이 다해가는 별이 우리 은하 내에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성이 될 만한 후보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별자리. 별자리. 별자리 알고 계신 거 뭐? 북두칠성. 북두칠성 있고 오리온자리. 카시오페야. 금수자리. 지금 유빈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오리온 자리. 광고 노리고 그냥. 야, 정 없다 너. 최고. 역시. 진짜요? 네. 오리온 자리에 보면은 별 하나의 색깔이 유독
붉게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 별 이름이 베텔기우스인데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맨 왼쪽 위에 있는 주황색. 주황색 별. 네, 주황색 별이 바로 베텔기우스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이기도 해요. 그럼 어떡해요, 어머, 선생님. 어떡해. 베텔기우스 사라지면요. 저는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 사라지기를? 왜냐면은 바라고 있는. 아직 1600년대 이후로 그 누구도 지구에 사는 사람은 초신성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제가 살아생전에. 사라지기 전에 초신성을 꼭 한번 보고 싶거든요. 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명을 거의 다해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저 베텔기우스는 적색 초고성이라고 하는 태양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별입니다. 그래서 별의 일생을 다 거치고 가장 화려한 마지막 순간을 남겨두고 있는 별입니다. 그러면 제임스 웹이 언제쯤 폭발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할 수 있나요? 사실 그런 예측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저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갑자기 밝기가 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터지는 거 아니야? 오. 라고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저 베텔기우스라는 별은 오늘 내일 터진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정말 마지막 순간의 별이에요. 네. 만약에 정말 저 베텔기우스가 터진다고 하면은 밤하늘에 여러분들 장관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름달보다 더 밝게 빛날 거예요. 와. 그리고 진짜 보다 밝다고요? 낮에 달 보일 때 있죠. 네. 그것처럼 저 초신성이 폭발한 순간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는 달처럼 태양이 떠 있어도 저 폭발한 흔적은 보실 수가 있어요. 반짝이는 별처럼. 그렇게 길게요? 그렇게 밝게 아, 근데 이게 별의 뭐 탄생, 죽음 이런 거 다 알려주려면 제임스 웹도 좀 활동을 오랫동안 해야 되겠네요. 네, 정말로. 정말. 사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발사됐을 때 과학자들은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로켓을 타고 갔잖아요. 네. 그 로켓이 전 너무나 정확하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목적지에다 데려다 줬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아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20년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게. 앞으로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보내올 거고요. 그 20년 사이에 만약에 이 베텔기우스가 터진다면, 초신성으로 폭발을 한다면은 그 순간도 관측을 할 수가 있겠죠. 대박이네. 그런데 사실 과학계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기대하는 게 또 있거든요.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또 다른 임무이기도 한데요. 그게 뭔지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제임스 웹의 네, 정답은 광물 자원입니다. 광물 자원. 네. 또 그걸 뭐 아니에요? 예전에 수업 들을 때 세티라 그래서 외계인 찾는 뭐 그거 있었어요. 아, 이명현 박사님. 예, 왜? 예. 맞아요. 이게 차인가? 같이 들었는데 왜 이 친구밖에 없고 나한테 학창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외계인? 외계인이라기보다는 외계 생명체.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우와. 외계 행성 탐사, 외계 행성 관측이 주요 임무입니다. 그런데 외계 생명체와 외계 행성에서의 일컫는 말이 약간 다르거든요. 외계 생명체는 지구 밖 어디라도 생명체가 발견되면 외계 생명체예요. 네. 근데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에 있는 다른 별을 돌고 있는 행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쌤, 외계 행성을 관측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네. 가장 궁금한 거 뭐죠? 살아있는. 외계인 있냐 없냐? 그렇죠. 저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류의 궁금증이자 가장 알고 싶은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F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영화가 네, E.T. E.T., 에일리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선생님 진짜 외계 생명체 있는 거예요? 뭐죠? 제가 어디 강연을 가거나 천문학자가 돼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치. 이 질문이에요. 외계 생명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별들과 행성이 있는지를 그나마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에 생명체가 우리뿐이다. 그게 오히려 더 너무 웃긴 사실이지. 이상할 웃기지. 것 같지 않을까요?
뭔가 제가 말하는 있을 것 거는 같아요. 생명체는 박테리아일 수도 있고 아, 그쵸. 네. 아니에요. 도민준 씨가 있어야지. 진짜로 동민준 씨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행성에는 완벽히 외계 생명체인데 다 미남만 있을 수 있어. 아니 왜 미녀는 없습니까? 미녀는 저기 미녀는 미남성. 근데요, 쌤, 한 2년 전인가 과학 특강 같은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지구랑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을 찾았다까지 뉴스로 나왔다고 봤거든요. 지구와 같은 비슷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거기에 산소도 얘기할게. 있고 그렇죠. 물을 발견했고 물, 크기, 그다음에 부동산? 그렇죠. 아 근데 정확해요. 땅값? 형태죠. 땅. 땅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목성처럼 땅이 없는 기체로만 되어 있는 형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상식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부동산 땅이 땅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크기 그리고 대기도 중요하죠.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제임스 웹이 관측한 외계 행성이 있습니다. 네. 바로 트라피스트 1이라는 별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들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장면은 사실에 근거해서 만든 상상도고요. 저 중에 원은 어디예요? 저 맨 앞에 있는 빨간 별. 저거. 네. 그리고 그 앞에 순서대로 행성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 가까운 데서부터 B, C, D, E, F예요. 이 트라피스트 1은 지구로부터 약 40광년, 빛의 속도로 갔을 때 40년이 걸린다는 소리죠. 그런데 2017년도에 저 트라피스트 1에 7개의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관측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처럼 모두 암석형,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있는 그런 행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생명체가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땅이 있고 일단은 물, 산소, 먹을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먹을 것. 네. 정답은 암컷과 수컷입니다. 맞아.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어. 그래야 이게 나오지 계속. 생명이 있으니까.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거 전부 모두가 필요해요. 모두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중요성을 따져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대기예요. 대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생명체가 살 수가 있을까요? 못 살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무언가도 없으니까 대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트래피스트 1에 지금 7개 행성 중에 2개의 행성을 관측을 했습니다. 2개의 행성에 일단 대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측정을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빛의 속도로 40광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트래피스트 1에 대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이 망원경으로 들어오는 빛을 있잖아요. 빛을 다 하나하나씩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대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전문 용어로 분광이라고 하는데 대기를 통과한 빛과 대기를 통과하지 않은 별빛을 비교를 해보면은 대기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 원리로 별빛을 분석해서 외계 행성의 대기 속 성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근데 선생님 그래서 그 분석해서 결국 대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이거 트래피스트 진짜 1에 가장 가까운 B와 그 두 번째 가까운 C를 관측을 했습니다. 있나요? 있다라고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를 리 없어. 없다야. 정답은 안타깝게도 없구나. 없어. 두 군데의 행성에 대기가 없는 게 맞췄다. 두 군데 다요? 아니까. 네, 두 군데 다요. 민준 씨! 그렇지만 사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전에도 트래피스트 1을 관측을 했을 때 B와 C에는 외계 생명체가 살 확률이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핵심은 그 뒤에 있는 행성들이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DF. EFG 네. 이 행성들이 과연 대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딱 별에서부터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지구처럼.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행성에 관한 관측하고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은 아마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임스 웹 활약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제임스 웹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아이인 것 같은데 이걸 만든 게 미국의 나사 아닙니까? 그럼 소유도 미국의 나사 건가요? 아니면 뭐 전 세계 뭐 어떤 몇 나라가 같이 한 건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만든 것은 맞아요. 하지만 미국 혼자 만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캐나다라든지 유럽 우주국이 함께 연합을 해서 만든 공동 프로젝트고요. 주도적으로 참여한 국가들 있죠.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국가들한테 좀 더 많은 관측 시간을 보장은 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요? 네. 아니 해본 적이 없는데 돈은 내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사용권이 열려 있습니다. 어떡해요? 이게 저작권 문제거든. 돈을 내야 이게 되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되게 한번 써보고 싶지 않나요? 네. 너무나.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그게 약간 그 점이 문제인데 사용을 하려면은 내가 사용을 이 목적에 이 연구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관측 제안서를 냅니다. 나사에다가요? 그렇죠. 아, 관측 제안서 영어로 영어로 써야 해야 돼요? 영어로 한글이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관측해서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는 제안서를 내야 되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은 관측을 해서 원하는 대로 관측을 해서 제안한 사람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제안서 통과가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는 않죠. 천문학자들끼리도 경쟁을 하는데 사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천문학자끼리 논문 그거 경쟁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게 말이 열려 있는 거지 그게 열려 있는 게 그런데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천문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반인들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관측을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내면 통과될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블랙홀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엄청나게 큰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바로 지구 크기만한. 지구 크기요?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이 망원경이요? 필요합니다. 지구에 망원경에 설치하는데 지구만한 망원경. 그렇죠. 이게 무슨 그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구의 크기만한 망원경으로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쌤 지금. 존재합니다. 선생님 잘한다 했더니 너무 잘하신다. 지구만한 망원경이 있어요? 수지만 타고 치고 그런데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블랙홀 사진들을 보고 있는 거겠죠? 어떻게 존재해요? 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걸 찍은 망원경이 그 유명한 사건 지평선 망원경,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게 뭐야? 저 남미부터 남극, 그다음에 유럽, 미국, 하와이까지 저기에 있는 전파 망원경들을 모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지구 크기의 망원경을 만들어서 블랙홀의 영상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파 망원경의 특징인데요. 전파 망원경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신호를 받는 거거든요. 천체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신호를 받은 시간하고 위치를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곳에 있더라도 똑같은 천체로부터 오는 신호를 보정을 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지름을 가진 망원경을 건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진은 하와이에 있는 망원경 2개, 그다음에 미국 애리조나, 스페인, 칠레, 남극, 멕시코 이런 데에 있는 망원경 모두 연결을 해서 세계 8개 전파 망원경으로 지구만한 망원경인 EHT 사건 지평선을 만들어서 블랙홀 관측에 성공을 한 거죠.
우와. 네. 그래서 사실 천문학 자체에는 연구에는 거의 국경이 없어요. 어떤 하나의 연구 목적을 가지고 그 연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도 교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구 프로젝트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구 공동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 2019년에 M87 방금 보셨던 블랙홀을 촬영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사건 지평선 망원경 연구팀이 천문학계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 아주 큰 상인 브레이크스루 상이라고 2020, 네, 브레이크스루 무언가를 기존에 있던 걸 깨부셨다. 브레이크스루 상을 받았습니다. 네. When we saw the first image of a black hole, our team experienced a range of emotions, but mostly we felt alive. Because that moment of discovery is what it means to be human. And now we hope that this image will inspire all of you. 그리고 이 연구팀에 한국인도 8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와, 네. 정말. 그만큼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이 너무나 많고 엄청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인재들도 천문학계에서 지금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천문대나 이런 성능 좋은 망원경들이 좀 생겨나고 있나요? 그럼요. 우리나라에도 연구 목적으로는 크게 한 8개 정도의 천문대가 있고요. 경북 영천이라는 곳에 영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북 영천에 보현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보현산의 보현산 천문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큰 망원경이고 여러분들 혹시 만원권 지폐의 뒷장을 보시면은 어떤 별에 관한 많은 얘기가 담겨 있는데 세동은 저거지. 저게 뭐였지, 이름이? 혼천이. 혼천이. 아니, 저 뒤에 별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네? 10개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죠. 네. 이 별자리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고유의 별자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다 보니까 오른쪽 아래도 기계가 또 하나 있네요. 이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저게 바로 보현산 천문대의 망원경입니다. 저게 망원경. 몰랐다. 아니 쌤, 우리가 계속 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까부터 드는 생각이 쌤 같은 분 말고 우리 같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좀 이거 보고 싶거든요. 멀리 저희도 그렇죠.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그 민상 씨가 예? 뭐 갈 사람도 없을 텐데 그 관심이 좀 있어요. 혼자 가면 안 됩니까? 혼자? 일단 사람부터 좀 정하시고. 혼자 가면 되잖아요. 혼자 갈 수 있잖아요. 저랑 같이 가시죠. 어머. 고백받은 거 두고 어디로 가요? 네, 사실 보현산 천문대는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갈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일반에게 공개된 좋은 천문대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거기 가서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마추어 천문가분들이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강릉의 안반대기, 태안의 우녀해변 같은 곳도 별 관측으로 유명합니다. 또 가까운 곳이 있어요. 어디요? 가까운 곳으로는 과천 서울랜드. 맞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과천과학관이 서울랜드 옆에 있거든요. 서울대공원 옆에. 우와. 과천과학관으로 오시면은 태양도 보실 수 있고 별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 가면 다 그럼요. 과학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이거 곳인데. 큰 망원경 이렇게 보는. 저희 1m 망원경, 큰 망원경이 있습니다. 무서워. 저는요 오늘 쌤 이제 강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별이 저희랑 더 가까운 느낌도 들고 앞으로는 뭔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평범하게 안 보일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소중할 것 같아요. 진짜 유빈 씨가 정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제가 정말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뿌듯한 것 같아요. 사실 제 강연이나 이런 데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정말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내 어린 시절 꿈이 천문학자였다. 그런데 사실은 직업으로는 꼭 가지를 않더라도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별을 볼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네. 그래서 천문학
과학의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과학에서 유일하게 아마추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는 게 천문학자예요. 아마추어 물리학자, 아마추어 화학자, 없어요. 아마추어 생물학자 없잖아요. 안 돼요. 아마추어 천문학자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심지어 아마추어 천문학자 학회, 협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의 영역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뭐냐? 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천문학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낭만의 학문. 진짜로. 그만큼 천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누구한테나 열려 있습니다. So remember to look up at the stars and not down at your feet. Try to make sense of what you see and wonder about what makes the universe exist. Be curious. 사실 스티븐 호킹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과학자 다들 알고 계시죠? 고개를 들어서 별을 봐라.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복잡한 일상이나 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이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살짝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밤하늘의 별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별은 우리 가까이에 늘 있기 때문이죠. 멋있다.